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8월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연이은 뜨거운 햇살에 건강이나 피부에 대한 걱정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이런 뜨거운 햇살을 오히려 즐기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햇살을 받을수록 더욱 달콤해지는 복숭아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저는 지금 싱그러운 향이 가득한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부드러운 껍질과 뽀얀 속살을 자랑하는 과일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두 그루가 반기는 이곳은 충북 충주시 지장리의 상대촌 마을입니다. 마을의 옛 이름인 지장리를 사투리로 불러 지쟁이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곳. 이곳에 부드럽고 토실토실한 아기를 닮은 과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과일, 바로 햇살 가득 담은 달콤한 복숭아입니다. 이곳에선 무더운 여름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하는데요. 잘 익은 복숭아를 수확하는 철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복숭아 지금 따고 계신가 봐요. 예, 오, 이게 백도인가요? 예, 백도는 맞는데요. 이 백도도 여러 가지 종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백도 중에서도 최고 으뜸으로 가는 게 이 미백이거든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하얘요. 그럼 맛을 볼게요. 과즙이 너무 달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예, 이 백도 중에서도 이 미백은 이 물이 풍부하고 단맛이 워낙 강해서 이 농가에서나 아니면은 이 소비자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지요. 선호도가 최고 높은 미백이거든요. 요즘 제철인 복숭아는 바로 이 미백도와 천중도라는 복숭아인데요. 아기볼처럼 뽀얗고 통통한 미백도는 과질이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데요. 그야말로 여름 복숭아의 최고봉이라고 불립니다. 뚝뚝 떨어지는 과즙, 정말 맛있겠죠? 8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생산되는 천중도는 선홍색 무늬가 연하게 형성돼 있고 과육은 약간 붉은색입니다. 당도는 높으면서 신맛은 적어 인기 만점이라고 합니다. 예, 복숭아에는 펙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펙틴은 수용성 섬유소로서 장에 들어가서 변비일 때나 설사일 때나 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한 복숭아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과일로서요. 밤에 잠이 안 오실 때 저녁에 한 조각 드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숙면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복숭아들은 살이 연하기 때문에 조심스런 손길로 다뤄야 하는데요. 혹시 상처라도 생길까 애지중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이곳 복숭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는데요. 모두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최대한 줄이고 소의 부산물과 미생물 양분제로 만든 퇴비로 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부의 정성을 알아선지 복숭아들이 아주 맛있고 싱싱하게 연그렀더라고요. 수확한 복숭아는 작업장으로 옮겨져 선별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기계를 통해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고요. 이렇게 흠이 있거나 상처가 난 복숭아는 바로바로 골라냅니다. 이거는 괜찮은데 왜 골라내시는 거예요? 아, 이게 열고 알아서요. 상처가 나서요. 아,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깨끗하고 정말 먹음직스러운데 이렇게 보니 딱 상처가 있는데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 미백도는 워낙 연해서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 손으로 선별을 해야 합니다. 싱싱하고 예쁜 복숭아와 상처난 복숭아,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선별 작업을 마친 복숭아는 짜잔! 예쁘게 포장돼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햇살을 가득 담은 자연이 품은 복숭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달콤한 복숭아 향이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너는 싱싱한 농식품 정보와 우리 주변의 재미있는 소식을 전하는 그린 365 시간입니다. 뜨거운 한여름, 여름 휴가도 반납하고 열악한 농촌 주택을 찾아다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농식품부와 다솜둥지 복지재단이 함께 펼치는 농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단 이야기인데요.
러브하우스 공사가 한창인 강원도 정선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가는 길. 조용한 산골 마을 낙동리에 아주 특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에 집중 공사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딘지 아세요? 무슨 공사요? 집 짓는 공사? 예. 아, 저 밑에요. 아, 저기. 저기. 치고 돌아가는 전기톱. 그리고 이리저리 분주한 사람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신축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누구 이사 오시나요? 아니, 이사 오는 거 아니고요. 뒤에 독거노인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대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럼 분주히 움직이는 이분들이 모두 집짓기 봉사단원들? 예, 저희는 다솜둥지복지재단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봉사단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것을 토대로 농촌에 와서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애우 가정이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실천도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7년 창립한 다솜둥지복지재단 봉사단. 봉사단을 이끄는 오영식 교수와 여름방학을 반납한 대학생 봉사단원. 교수님 설명 아래 봉사단원들 일사천리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줄자로 재고 또 재고, 쿵쿵쿵 망치질에 전자톱질까지. 몸은 힘들지만 그들의 손길 닿는 곳이 누군가의 따뜻한 지붕이 되고 벽이 된다는 뿌듯함에 진지한 눈빛으로 최선을 다하는 봉사원들.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지붕 합판 작업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위험하지 않아요? 예, 충분히 안전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힘들거나 위험하거나 아닙니다. 이렇게 힘쓰는 공사 현장에 남자 봉사단만 있을 소냐? 나무 토막을 정리하고 낑낑대며 목재를 옮기는 우리의 여대생들. 쌓여가는 목재처럼 그렇게 사랑을 쌓고 있다. 봉사단원들의 즐거운 새참 시간. 태양빛 고스란히 맞던 안전모도 휴식을 취하는 시간. 새참은 빵과 우유뿐이지만 오전 내내 흘린 땀방울을 식힐 수 있는 이 시간이 봉사단원들에겐 그야말로 꿀맛 같다. 이번에 처음 왔어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느낌? 해보니까요, 죽겠어요. 한 적은 없어. 다 가족 같아요. 조명빨 좀 넣어주세요, 어제. 달콤한 휴식이 끝나면 모두 자기 위치로 들어가야 할 때 나무 토막에 꼼꼼히 메모해 작업 체크하는 교수님, 벽 단열 작업에 집중하는 여학생팀, 다시 파란 하늘 아래 작업에 들어가는 지붕팀에 바쁘게 돌아가는 드릴과 전자톱질. 그렇게 오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 작업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러브하우스 주인공 가족의 어머니. 새집 지어드리니까 어떠세요? 새 집을 지니까 좋아요. 정신지체를 앓고 있지만 새집이 생긴다는 기대감에 잔뜩 들뜬 표정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사는 집은 금이 간 흙벽에 곰팡이 난 천정, 그리고 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창고 같은 허름한 집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낙후된 집은 바로 옆에 짓고 있는 러브하우스 완공 이후엔 철거된다. 그리고 오늘의 지붕 작업과 벽면 합판 작업이 끝나면 앞으로 보름 후에 가족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 네, 지금 이게 농촌 노후주택 고쳐주기를 한국농촌건축학회에서 올해 3회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 올해 3회째로 강원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서 이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땀과 사랑으로 탄생될 러브하우스. 곧 완성된다니까요.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많은 땀을 흘린 만큼 보람도 아주 클 텐데요. 공사가 완료된 러브하우스의 모습은 다음 주 생그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름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휴가철을 이용해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여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날라주부도 막바지 여름 휴가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하는데요. 휴가지 선택 고민에 빠진 날라의 주부 만나봅니다. 날라의 주부의 하루나기. 눅진눅진 끈적끈적 척척하고 촉촉하고 꿉꿉했던 지루한 장마의 습기를 겨우 빠져나오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드디어 놀러갈 수 있다! 비싼 해외여행은 엄두가 안 나고 늘 가던 산바다가 지겨운 당신을 위한 특별한 선택! 올여름 휴가는 농어촌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2009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아이, 농촌에 뭐 볼 거 있다고 그래?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다녔던 산, 바다, 계곡은 뭐 농산어촌이 아니었나? 왜 사람들이 산, 바다, 계곡 이런 곳들을 그저 휴양지로만 보는 거야? 엄연히 우리鄉촌의 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체험 관광이 대세가 될 거야. 체험 관광? 한두 번 놀러 간 건 아닌데 똑같은 피서지는 싫어요. 가던 곳 또 가면 지겨운 뿐이지만 농산어촌 체험 관광 원더풀. 피서고 휴가랍시고 돈만 쓰고 사람 북적이는 곳에서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피서 행태를 바꿔서 각 마을마다 내세우는 특산물이나 관광 상품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추억 상품이다 이 말씀. 오호, 그거 좀 땡기는데? 그치 아이에게 더 좋은 여행이 될 거고. 가족과 함께 농산어촌의 정취를 느끼며 신나게 노는 여름 휴가는 어떠신가요? 떠나기 좋은 여름 휴가지의 정보는 웰촌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요즘 팜스테이라고 해서 농어촌 체험이나 동물 체험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마을들이 참 많죠. 이보다 더 특별한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에서는 도시민들이 자주 쓰는 한 가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구도 살리고 마을도 지키는 비닐봉지 없는 마을 이야기, 생생환경 칼럼에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이보은입니다. 저는 오늘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잡지가 전하는 플라스틱 봉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 모드베리는 2007년 5월 1일 유럽 최초의 비닐봉투 없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가게는 비닐봉투를 한 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장바구니로 장을 보고 각종 선물 가게는 면 가방에 물건을 담습니다. 정육점의 고기는 생분해성 옥수수 전분 종이를 대신 사용한답니다. 비닐봉지 독립선언 2년이 지난 모드메리의 실험은 영국 전역과 바다 건너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혁명을 이끌어낸 이는 영국 BBC의 카메라 기자 레베카 호스킹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는 하와이 바다생물들을 촬영하면서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먹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북이, 비닐봉지를 집어 새끼에게 먹이로 주는 알바트로스 새.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녀는 카메라를 끄고 울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그냥 쉽게 쓰고 버리는 생활에서 자연의 비극이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레베카는 마을 상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설득했고, 이 마을 주민들은 토론을 거친 끝에 비닐봉지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드워치 연구소에 따르면 해마다 미국에서만 1천억 장, 세계 전체로는 5천억 장에 이르는 비닐봉지가 버려진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호주에서는 2002년 이래 7개의 도시가 비닐봉지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2010년부터는 비닐봉지를 필요로 하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시의 소비자들은 25센트,
우리 돈 약 3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무상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고 세금을 부과해 비닐봉지 사용을 90% 줄였습니다. 석유 40만 배럴이 절약된 셈인데 이렇게 확보된 세금은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엄청난 양의 비닐봉지가 나라의 하수구를 막아 국토의 3분의 2가 물에 잠기는 참사를 겪은 후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형마트들이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비닐봉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 가게는 검정 비닐봉지를 나누어 주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역시 야채며 과일 등등을 낱낱이 봉투에 담도록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가정 내에서는 무슨 백이니 무슨 랩이니 하는 포장재를 비치해 놓고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모든 플라스틱이 분리배출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은 40에서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활용만 잘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회수된 플라스틱에 다시 에너지를 투입해 형상을 바꾸는 것은 한두 번만 가능합니다. 그나마 상당분의 플라스틱을 소각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쪽으로 이용되고 맙니다. 여러분은 하루 몇 장의 비닐봉지를 사용하십니까? 그중 몇 장은 습관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라도 함께 줄여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작은 실천에 지구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새만금이 기존의 농지 간척지 이미지에서 벗어나 산업, 관광 등 복합 기능을 지닌 복합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국무총리실과 전라북도는 공동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새만금 글로벌 네임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참가 자격은 제한이 없고 새만금의 이미지와 지역 특성 등을 함축하는 독창성 있는 새만금의 별칭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응모는 온라인과 우편 등기로 할 수 있고 오는 11월 당선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농축수산물의 식품안전정보를 통합한 농수산식품안전정보 시스템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받고 한 곳에서 농축수산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정보 시스템을 관련 홈페이지에 링크해 가공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 정보 제공 전문기관 등을 통해 국내외 위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포털 사이트 네이트와 연계해 근무 시간에는 실시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주요 식품 이슈와 관련한 정보 교환을 위해 월 2회 온라인 e-포럼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처서도 지나고 이제 곧 가을입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죠. 바로 고추 말리는 풍경인데요. 고추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북 영양군이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009 핫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건강한 고추 구별법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